티라노님 이번 협업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 제가 뭘요? 담당자님이 더 고생 많으셨지. 제가 까다로워서. 근데 티라노님 컴퓨터 장사하셨었어요? 얼마 전까지 했었는데 지금 좀 쉬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컴퓨터 사러 오면은 선호하는 보드 브랜드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브랜드 찾는 거는 아수... 예. 수고하세요, 티라노님. 아, 그게 아니고 아로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오늘은요 기가바이트의 AMD용 마더보드 X570S 어로스 마스터라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딱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더보드? 이런 생각이 지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아마도 제가 이제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을 다루는 전문 유튜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제 영상 처음 올린 걸 딱 보시면요 제 근본이 원래 컴튜버였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채널 성격이 이렇게 변했나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요 여러분들,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 벌라고? 아무튼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X570S 어로스 마스터는요 2019년도에 나왔었던 X570 어로스 마스터 제품의 리프레시 정도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사용되는 AM4 규격이 이제는 뭐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하이엔드급 보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저도 왜 이 제품을 이제야 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아무튼 기존 X570 어로스 마스터랑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퍼포먼스를 내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마더보드 같은 컴퓨터 부품은요 아무래도 컴덕분들이 주요 소비층이다 보니까요 용어나 내용들이 컴리니 분들에겐 좀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제가 영상 마지막에 쉬운 말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어렵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쭉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X570S와 지난 19년도에 발표됐었던 X570 어로스 마스터의 차이점부터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기존 X570 어로스 마스터랑은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좀 다르게 생겼는데, 근데 이 디자인 어디서 좀 많이 봤다 싶은 디자인이죠. 맞습니다. 이 제품이요 인텔용으로 나왔었던 G590 어로스 마스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요. 이 IO 포트 커버 쪽에 RGB 디자인이랑 1번 M.2 슬롯 방열판 디자인, 그리고 칩셋 부분에 이런 디테일 이런 것 좀 빼고는요 뭐 거의 똑같은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둘째, 램 XMP가요 4400MHz까지 지원이 되던 게 5400MHz까지 지원이 되게끔 변경이 되었고요. 셋째, 오디오 기능에서 DTS-X 기능이 추가되었고, 넷째, 기존의 인텔 1GB 램이랑 리얼텍 2.5GB 이더넷 램 이렇게 두 개를 지원을 하던 걸 인텔 2.5GB 이더넷 한 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멀티 GPU 기능이요 기존에는 이제 AMD의 크로스파이어랑 엔비디아의 SLI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지원했던 것과는 달리요 이번 모델에서는 엔비디아의 SLI 옵션은 삭제가 되었고요. 여섯 번째, M.2 슬롯이 3개에서 4개로 변경. 일곱 번째, USB 포트 구성이 더 빵빵해졌고요. 여덟 번째, 칩셋 쿨링이 기존에는 이제 팬이 달려 있었던 액티브 쿨링 형태에서 팬이 삭제된 패시브 쿨링 형태로 변경.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로는 전원부가 12+2페이지에서 14+2페이지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일단요 박스가 굉장히 듬직한 사이즈죠. 이렇게 열어주면은 바로 본품이 나오고요. 이 아래쪽에는 어로스 스티커 한 장이랑 이렇게 하드한 재질의 스티커도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 책자, 설치 방법 가이드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들어주면은 간만에 보는 비싼 보드라서 그런지 풍성한데요. 일단 12V RGB 연장선 하나, 사타선은 기억자랑 일자 하나씩 넣은 팩이 2개네요. 이렇게 총 4개 주고요. M.2 고정 볼트는 4개, 그 밖에 퀵 커넥터랑 벨크로도 주고요. 이건 온도 센서인 것 같은데 2개 주고요. 요거는 소음 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안테나까지 이렇게 구성품이 제공이 됩니다. 디자인은요 최근 고가형 보드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대부분이 방열판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이고요. 후면부에도 이렇게 고급진 아머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좀 비싸게 보이죠? 이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라인 제품들은요 최상위 플래그십 라인이 어로스 익스트림, 그 다음에 이제 어로스 마스터이기 때문에요 뭐 급으로 따지면 파리에서 메시 다음에 네이마르 요 정도 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때문에요 고급감 관련해서는 아낌없이 좀 때려넣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포트 구성은 시모스 클리어랑 바이오스 플래시 버튼, 와이파이 안테나 잭, USB 2.0 포트 4개, USB 3.2 젠 1 포트 2개, USB 3.2 젠 2 타입 A 포트 5개, USB 3.2 젠 2 타입 C 포트 1개, 인텔 2.5GB 이더넷 램
램 포트 1개, 그리고 오디오 및 광출력 커넥터가 제공이 됩니다. PCI 익스프레스 X16 슬롯 3개랑요, 램 슬롯, 그리고 CPU 보조 전원 8+8핀 슬롯까지 모두 메탈로 쉴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케이스에 조인하지 않고 바로 전원을 켤 수 있는 버튼, 케이스용 C타입 포트, 그리고 ARGB 헤더는 우측 상단에 12V랑 5V 하나씩, 좌측 하단에도 역시나 12V랑 5V 하나씩, 그리고 레이스 프리즘 기쿨을 갖다가 사용할 때를 염두를 해뒀는지 이렇게 CPU 소켓과 가까운 위치에 12V 헤더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밖에는 뭐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속 안에도 좀 궁금하니까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 완료했고요. 일단은 이 I/O 커버는 플라스틱 재질의 RGB 기능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M.2 슬롯은 방열판이랑 하부 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샌드위치가 되게끔 써멀 패드가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000A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인피니온의 16페이지 디지털 PWM 멀티페이지 컨트롤러, 그리고 전원부 쪽에는 인피니온의 70A짜리 드라이버 모스펫이 V코어에 14개, SoC에 2개, 이렇게 해서 14+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원부 방열판 쪽에는 이런 식으로 구리심이 직접 닿게끔 관통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통짜에다가 후면부 스틸 아머에도 써멀 패드가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서 뭐 전원부 쿨링에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쓴 모양새입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봐야 되니까요. 바로 조립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조립을 완료를 했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빌드한 PC는요, 다음과 같은 사양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테스트베드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이제 부품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가게 망한 거 아시죠? 내 피 같은 돈. 진짜냐? 제가 예전 같았으면요, 5950X 같은 거 딱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한데요. 현재 제가 보유를 한 게 5800X, 5600X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요. 요나마 5900X도요, 요 긱바 담당자분한테 부탁해서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여러분들께서 조금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OS는요, 윈도우 11도 이제 정식 업데이트가 얼마 남지도 않기도 했고, 제가 저번에 윈도우 11 관련 리뷰를 해드렸을 때 대부분의 게임이나 벤치 프로그램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테스트가 가능했기 때문에요. OS는 윈도우 11 21H2 2000.194 버전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계속 올려놓으면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조금 내려놓도록 하고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바이오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생각보다 깔끔한데요? 아니, 제가 사실요, 이런 얘기를 하면 기가바이트에서 겁나 싫어하시긴 할 건데, 제가 원래부터요, 기가바이트 바이오스 레이아웃 요거를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동안의 기가바이트의 바이오스들이 조금 뭐랄까, 왜 도대체 이 위치에 이런 게 있지? 왜 카테고리를 이런 식으로 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옵션 위치가 굉장히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았고요. 게다가 이게 같은 회사 보드이면은 옵션이 들어가거나 빠질 수는 있어도 위치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품에 따라서 옵션을 만지는 위치가 다른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예전부터 우스갯소리로 긱바 바이오스는 해킹할 때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야, 이거는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오,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해졌는데? 아닌가? 지금 내가 받아먹은 게 있어서 뇌이징이 돼서 그런 건가? 얼마 벌라고? 자, 다음은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전원부 온도 테스트입니다. 일단 첫 세팅은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요, 최대한 디폴트한 상태에서 전력만 풀어보는 방향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세팅은 램 3200에 CL14로 설정된 XMP 프로파일 그냥 넣고요. 그 밖에 옵션은 아무것도 안 만지고 PBO만 이네이블드로 둔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R23입니다. 일단 스타트는 올코어 44배수에서 출발을 하고요. 10분 다 되기 전 마지막 루프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43.5배수까지 클럭이 유지가 됩니다. CPU 온도는 최대 80도대 후반, CPU 패키지 전력은 최대 170W 정도까지 들어갔고요. 보드의 VRM 모스펫 온도는 최대 45도 수준, 칩셋은 46도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야, 12코어 24스레드짜리 5900X인데 아무리 센서 온도라지만 살짝 이게 뭔가 싶죠? 게다가요, 후면의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온도도요, 전원부 VRM 쪽의 최대 온도가요, 약 40도대 초반 정도, CPU 우측 하단 부분이 50도 수준으로요. 일단 먹어대는 전력에 비해서는요, VRM 표면 온도가 정말 평온한 수준입니다. 다음은요, 블렌더 렌더링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던 BMW CPU 렌더링이고요. 일단 스타트는 올코어 44배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43.5배수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CPU 온도는 80도대 중반, CPU 패키지 전력은 최대 167W 정도로 시네벤치에 비해서 살짝 적게 잡히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수치가 나오고요. 온도는 VRM이 40도대 중반, 칩셋은 40도대
후반으로 역시나 시네벤치 R23 테스트와 센서상으로는 거의 유사한 피크치를 보여줬습니다. 뭐 표면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프라임 95 스몰 테스트, 요게요 그나마 이제 다른 테스트에 비해서는 조금 빡빡해 보이긴 하죠. 테스트를 시작을 할 때는 CPU는 올코어 43.25배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채 1분도 지나기 전에 41배수까지 떨어졌고요. 그 뒤로는 최소 40.5배수에서 41.25배수까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CPU 온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센서상 CPU 최대 온도는 90도, CPU 패키 전력은 약 190W 수준, VRM 모스펫 온도는 47도, 칩셋은 48도로 체크가 되었고요. 표면 온도는 VRM 부근이 40도대 중반, CPU 부근이 53도 수준으로 체크가 되면서 확실히 테스트한 프로그램 3개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높은 온도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 정도 보면요, 전원부 온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지금 온도 뭐지? 이런 생각이 지금 드셨을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5950X 끝판왕이 아니라 그 아랫단계라고 하더라도요, 이 5900X도 12코어 24스레드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12코어를 한 개도 안 쉬고 풀로드를 갖다가 걸어 제끼는데 VRM 온도가 50도대도 안 나온다라. 저도요, 사실 제가 컴퓨터 장사를 할 당시에도 이런 정도의 등급의 보드는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편이기도 했고요. 또 이런 정도의 보드를 사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인이 알아서 세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만질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때문에 이 온도 저는 살짝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잘못되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몇 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 표면 온도 이게 정상이 맞고요. 실제로 이렇게 그냥 손으로 만져봐도요, 지금 딱 여기 열화상 카메라에 찍히는 정도의 온도, 그 정도의 느낌으로 손에도 온도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요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이전에, 그러니까 X570S 이전에 X570 중에서는요, 어로스 익스트림이 X570 라인업을 통틀어가지고 전원부가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선에 MSI의 갓나이크, 에즈락의 팬텀 게이밍, 그리고 이 긱바의 어로스 마스터 정도가 전원부가 가장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좋다던 X570의 어로스 마스터의 전원부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50A짜리 드라이버 모스펫 12+2 형태의 리얼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X570의 원탑이라고 불렸었던 X570 어로스 익스트림의 전원부가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 이 어로스 마스터의 70A짜리 드라이버 모스펫 14+2 형태의 리얼 페이지 구성과 완벽하게 동일한 구성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죠? 이 X570S 어로스 마스터에 들어간 전원부가요, 사실상 X570 중에서는 끝판왕급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드에다가 5950X가 아니라 5900X를 넣어놨으니 이게 온도가 튀기를 바라는 게 오히려 이상했던 거였죠. 때문에요, 어쩔 수 없지, 5900X밖에 없는데 어쩌겠니? 아쉽지만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먹었는데요, 막상 이걸 또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내가 5900X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건가? 최대한 끌어내 봤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쿨러와 5900X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수동 오버로 밀어붙여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램 전압은 1.5V, 클럭은 3800이요 1414143468, 세부 램프 안 건드리고요. IF 프리퀀시는 1900, 1T로 IF 클럭과 1:1 동기 맞췄고요. CPU는 47배수에서는 시네벤치가 일단 안 돕니다. 제가 46.75배수, 46.5배수 이런 식으로 최대한 수치를 좀 맞춰봤는데, 시네벤치나 블렌더가 도는 기준은 올코어 46.25배수가 끝이었고요. CPU 전압은 1.3V, 로드라인은 익스트림 주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어차피 이 테스트의 목적 자체가 CPU의 성능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CPU가 전력 빨아먹는 걸 갖다가 한계치까지 몰아붙였을 때 그때의 전원부 온도를 갖다가 체킹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때문에 여기서는요, 안정화를 따로 하진 않았고요, 프로그램이 그냥 도는 기준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는 점, 요거는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결과 보시죠. 일단 시네벤치 R23에서는요, CPU 온도는 90도대 초반, 전력은 CPU 패키지 기준으로 190W까지 들어가고요. VRM은 최대 46도, 칩셋은 47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블렌더 렌더링에서는 CPU 온도는 최대 88도대, 전력은 185W, VRM 온도는 43도, 칩셋 온도는 47도까지 측정이 되었고요. 프라임 95는 46.25배수에서도 안 돌아가가지고요, 전압과 클럭을 최대한 찾아서 맞춘 결과 CPU 온도는 최대 96도, 전력은 최대 206W, VRM 온도는 45도, 칩셋 온도는 47도까지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어째 전력은 한 10W 이상 더 빨아먹는데 전원부 온도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이죠. 열화상 카메라 데이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물론 뭐 조금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시네벤치나 블렌더에서는 한 2, 3도 남짓, 프라임 95에서는 한 4도에서 5도 정도 올라가지고요, 제가 이 전체 테스트를 진행
진행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높게 측정이 되긴 했고요. 이때 표면 온도는 CPU 부근은 최대 57도, VRM 부근은 40도대 후반으로 찍혀서요. 결국은 요게 제가 측정한 맥스 수치였습니다. 야, 진짜 12코어인 5900X로 전원부를 갈구는데 이게 모자란다니. 이것 좀 터무니가 없죠? 게다가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요, 5900X도 오버가 더럽게 안 들어가긴 하는데 5950X도 5900X랑 오버 마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은 아니라서요. 이거 5950X를 가져다 쓴다라고 하더라도 전원부 온도가 7, 80도 정도 찍히는 거, 요거는 조금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때문에요, 이 제품은 확실히 5950X용, 그것도 게임용으로 대충 쓰는 5950X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작업용으로 아주 야무지게 갈고서 쓰실 분들, 이런 분들에게 딱 적합할 만한 그런 끝판왕 보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컴리니 분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이러고 나가셨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시작을 할 때 컴리니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AM4 소켓 규격이 아마도 다음 세대 라이젠 6000번대에서는 바뀔 거다, 이렇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새로 리뉴얼을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보이긴 하나, 둘째, IO 패널 쪽에 포트 확장성이나 M.2 슬롯을 추가를 하는 등 사용성에 있어서 어쨌든 개선이 이루어졌고, 셋째, 디자인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조금 개량이 되었으며, 넷째, 백플레이트 방열판 등 꼼꼼한 디테일뿐만 아니라요, 바이오스가 진짜 꽤 볼만한 수준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인상적인 편이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순히 전원부가 12+2에서 14+2로 2페이지만 증가를 한 게 아니라 모스펫 자체가 50A에서 70A급으로 변경이 되면서요, X570 라인업 중에서는 전원부는 진짜 끝판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던 어로스 익스트림과 전원부가 완벽하게 똑같이 맞춰지면서 전원부 퀄리티가 진짜 많이 좋아졌고요. 여섯 번째, 때문에 12코어인 5900X로도 이 전원부를 갖다가 완벽하게 갈구는 데는 실패를 했으며,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여기다가 끝판왕인 5950X를 갖다가 때려 넣고 끝까지 갈고서 쓴다라고 하더라도 전원부 걱정은 진짜 1도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것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결론, 프로페셔널 영상 편집자 등 5950X를 넣고 평소에 이제 CPU를 갖다가 미친 듯이 갈고서 쓸 사람들에게는요, 요 보드는 거의 뭐 개비스콘급 보드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요거 그냥 닭 추천. 다만 5950X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빡세게 갈고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혹은 그 아래 등급의 CPU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는 성능 자체로 봤을 때는 오버스펙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준에서 가격과 감성, 요거를 밸런스를 맞춰서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큰일 났어. 늦었어. 애들 들고 와야 되는데. 늦었어.